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테크놀로지 권순철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양자 암호 기반의 키관리 시스템과 차세대 멀티 인증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는 2021년 기술 동향을 사람 중심, 그다음 위치 독립성, 회복 탄력성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개의 주제에 포함되는 전략 기술 트렌드를 9개를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기술적 내용보다는 뭔가 생활 중심성이랄까 사람의 중심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기술의 트렌드는 자체적으로 더 이상 빅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기술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는가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변화되는 잠재력을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위치 독립성에서 보면 직원, 고객, 파트너, 물리적 위치를 분리시켰고요. 그 위치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보면 사이버 보안 메시를 전략 기술 트렌드에서 한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사회에서는 그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그 사이버 보안 메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메시는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사이버 보안 제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물망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보안을 적용해서 디지털 자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사이버 보안 메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버 보안 메시 상황에서도 그 RSA 컨퍼런스를 2020년 그 최신 기술 동향을 보시면요. 다음 주에 아마 RSA 컨퍼런스가 전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RS 컨퍼런스를 다음 주에 하실 때 온라인으로 또 새로운 기술도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 3년간의 그 보안을 보면요. 역시 핵심 테마는 보안에서도 사람은 모든 기술은 결국 인간을 향한다. 그래서 보안도 역시 인간을 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최신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두고요. 기술을 잘 조합해서 더 나은 보안 환경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는 개인의 보안 인식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맞춤형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최근에는 아까 그 IT 기술과 OT를 융합하는 보안 위험 모델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T를 보시면요. 그 운영 환경인데 그 OT는 운영 환경과 Io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의 보안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커넥션 그 연결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IoT에 대한 보안도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그 클라우드 보안과 가시성 확보를 관리를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한 4가지 파트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2021년 그 대한민국에서 그 기술적으로 가장 그 보안 쪽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사이버 보안 위협의 주요 전망을 좀 보시면 코로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대면이 발전하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대면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대면 보안 플랫폼의 위협을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그 공격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하다못해 그 피싱도 보면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피싱 하듯이요. 코로나를 이용한 연관된 정보로 가장한 또 요즘 악성 메일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환경을 준비할 수 있는 비협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T와 OT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OT, IoT 영역까지 노리는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의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서 마비시켜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아마 이메일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은 있고요. 문제는 그냥 이메일로 시작을 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킨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마비됨으로써 그 연관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의 모든
IoT 기기들까지 정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OT 환경의 운영 환경만 보실 게 아니라 OT와 IoT 기기들까지 모든 거를 보안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IoT 기기가 서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버만 정지되지만 예전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어떻게든지 데이터 그 어떤 물류라든가 어떤 그 기기에 대한 흐름은 돌아가는 가지만 서버만 단지되지만 IoT까지가 되면은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OT와 관련돼서 IoT 기기에 대한 부분의 보안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은 조금 다른 양면성을 갖고 있죠. 사람을 항상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해커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공격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공격을 당한다? 그만큼 보안이 더 위협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안 위협 대응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즘 뭐 AI, IDS라든가 인공지능으로 보안을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셔야 될 거라고 아마 그 주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디도스 공격인데요. 문제는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봤을 때 요즘 그 최신 좀 재밌는 게 있다면은 랜섬웨어를 제작하고 유포하는데 이 서비스를 통하는데 기술 숙련도가 이게 서비스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형태로 하다 보니까 기술 숙련도가 낮은 공격자들도 공격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탐지된 사이버 공격의 30% 이상이 랜섬웨어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를 그 좀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사이버 보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이버 보안 메시기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뭐 있지만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현존하는 기술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뭐 하루에 김과장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이제 회사에 비대면으로 이제 VPN에 접속을 하죠. 이제 비대면 접속을 하실 때 2차 인증을 강화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은행 업무를 본다. 은행은 이미 많은 보안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금융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뭐 인증이나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뭐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도 저희 집이다 그랬을 때 이 저희 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IoT 기기들에 대한 보안도 이제는 점점 필요한 시기가 왔고요.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김 과장이 이제 외부에 미팅이 생겼죠. 미팅이 생겨서 무슨 상수도 업체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공유카를 이용하는데 공유카에는 아직은 뭐 보안 인증이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그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회사를 갔는데 업무 시스템에 들어갈 때 로그인과 그다음에 또 센서, 그다음에 주차,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에 IoT와 OT 쪽 부분에 보안 인증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뭐 병원 집에 와서 병원에 비대면 접근할 때도 뭐 의사 선생님은 의사의 면허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기술 뭐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업무 로그인에는 2차 인증을 좀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나 IoT 기기들은 E2E 보안까지 기기의 인증과 IoT 보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환경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사이버 보안 메시는 그물처럼 연결되는 곳에는 보안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보안을 뭐 딱히 더 특별하게 하실 건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기술에 로그인에는 2차 인증, OTP나 IoT 기기들 등에는 센서에 대한 보안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강화하시면은 결국은 사이버 보안 메시의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미래테크놀로지입니다. 미래테크놀로지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희 회사는 OTP로 기반으로 한 보안과 인증을 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사람 중심에 본인 확인할 수 있는 파이도 생차와 OTP, 저희는 파이도와 OTP를 또 융합했습니다. 그런 그리핀 타워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기 인증과 경량 알고리즘, 그러니까 IoT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또 설명을 드리지만은 경량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량 알고리즘 기반의 IoT 보안 인증 플랫폼 CQ AnyIoT 이렇게 그 멀티 인증 플랫폼을 2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보안을 사용할 때 랜덤 키, 시드 키, 보안 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회사에서도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회사에 보면은 뭐 암호화 키라든가 보안 키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키를 생성할 수 있게 그 QRNG 양자난수 기반의 양자난수 기반의 QRNG NECQ KMS로 해서요. 타이밍 공격이나 부채널 공격에도 안전한 키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의 그 인증 시스템에서 3가지 솔루션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의 멀티 인증 플랫폼인데요. 뭐 크게 간단합니다. 패스워드를만 갖고는 이제 지금 회사에 패스워드로 인증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해커분들한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아무리 정책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 하나만 갖고는 해커를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중 인증 시대로 해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게 최신 추세고요. 그 패스워드 정책만 갖고 보안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양한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그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2차 인증을 강화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십니다. 요즘 그런데 문제는 로그인을 2차 강화를 하기 위해서 2차 인증 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많이 바꾸십니다. 특히 패스워드도 많이 정책을 바꾸시잖아요. 근데 패스워드 정책을 바꾸다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제 패스워드를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패스워드를 까먹고 또 그런 부분에 또 새로 생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패스워드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올 정도로 패스워드가 좀 상당히 노이로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그 파이도라는 그 생체 사용자와 편의성을 고려한 간편 인증이 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생체를 이용해서 그 신원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많이 얼마 한 4, 5년 됐죠. 한 3년 이상 파이도를 이용한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 인증에 많이 사용하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중인증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기밀성과 보안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생체라는 거는 자기를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빠른 식별 기술이긴 하지만은 기밀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회사 제품도 마찬가지로 다 좋지만은 저희 회사는 좀 거기다가 OTP라는 걸 더 융합을 해서 기밀성과 보안성을 보다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핀 타워라는 제품으로 파이도와 OTP를 2개에서 보안을 강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결국은 이제 관리자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관리자가 편리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자가 운영을 하실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통합 관리 메뉴를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인증 매체도 비대면이라고 일단 표현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스마트폰이 없어도 만약에 있던 없던 간에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저희 회사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그 인증 매체 발급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제공하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미래 테크놀로지 장점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하드웨어라든가 또 어떤 회사는 꼭 하드형으로 해가지고 별도 그러니까 좀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매체들도 요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로 해서 고객이 필요하신 만큼 원하는 그 매체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제품 또한 그 인증을 외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성, 보안성, 기밀성을 통해서 그리핀 타워로 해가지고 로그인 2차 인증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하나의 인증 시스템으로 모든 업무를 연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N, 가상화, SSO, 웹메일, DB 접근 제어, 계정 관리, 또 서버 로그인 등의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떠한 시스템에도 2차 인증을 다 로그인으로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국내 한 250여 군데 저희가 그리핀 타워가 돼서 로그인 2차 인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50개 업체가 모두 업무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업무에도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난수 생성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로그인 쪽에 2차 인증을 말씀드렸고요. 난수 부분인데 난수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IoT 인공지능, 그다음 IoT 데이터베이스 정보 보호 등에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보안 쪽에서는 필수적으로 난수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난수 생성이 물리적인 칩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밍 공격이라든가 오류 주입 공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격이
저희가 보안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 보안 제품을 생성하는 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세면은 이 보안 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가 허점이 취약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요즘은 최근 QRNG를 통해서 그 새롭게 낭자 난수를 만들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난수가 순수 양자 난수 생성기로 해서 진정하고 확실한 무작위성 제품들이 요즘은 조금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뭐 최신에는 뭐 퀀텀폰도 나왔죠. 그것도 양자 난수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퀀텀폰처럼 그 외부의 영향에도 경고할 수 있는 그 키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QRNG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QRNG를 만들었는데 안전하다고 QRNG를 키를 만들었지만은 그 키 자체가 또 관리를 또 허술하게 하면 아무리 안전하게 만든 키도 결국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게 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QRNG를 생성된 거를 안전하게 키를 관리한다는 해서 저희는 NECQ KMS라는 제품을 갖고 QRNG를 생성서부터 그다음에 분배, 폐기까지 관리를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미래테크놀로지 시스템은 결국은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그 PKI, VPN, 뭐 VM, 뭐 클라우드 HFM, 뭐 다양한 인증 부분에 보안 키를 만들 때는 QRNG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저희는 최근에는 저희 제품은 IDQ 스위스 제품인데요. 요거는 저기 SKT와 SK 인포셋과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수를 생성하는 부분에는 양자 난수를 통해서 모든 걸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통해서 저희가 OTP 2차 인증 솔루션, 파이도 솔루션 부분에 적용을 해서 그 시중은행의 내부 인프라의 2차 인증 보안 인증 시스템에 지금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 쪽에 이 부분을 통해서 QRNG를 통해서 PKI 부분에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또한 그 대외계 E2E 많이 하시죠. 저희가 이제 아마 저희 그 시스템이 서버에서 서버로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 외부로 뭐 여러 가지 E2E 보안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 E2E 보안 쪽에도 QRNG를 통해서 키를 생성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게 만들어서 하는 시스템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QRNG OTP 저희 회사 제품에 적용을 해서 은행의 이 전 인프라 쪽에 적용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IoT 보안 플랫폼에서 결국은 IoT가 왜 필요하냐면요. IoT는 기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기기에 대한 키들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IoT 보안 플랫폼에도 OTP 시드키라든가 E2E 쪽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QRNG가 난수와 좀 다르다고 하지만 난수 생성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발생을 하시는 게 그 실제적으로 보안을 적용해서 외부에 서비스 하실 때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보안입니다. 아까도 앞서서 누차 얘기했지만 IoT라는 거는 결국은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에 다 연결돼 있죠. 초연결 시대인데 그 사물 인터넷 제품에도 이제 컴퓨터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CPU와 메모리가 OS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해커가 노릴 수 있는 새로운 악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문제는 근데 이런 연결성을 갖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70% 이상이 보안 노출에 이미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안 본체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보안 위협 사이버 모델 중에 IoT는 데이터 및 사용자과 디바이스서부터 게이트웨이, 서비스 영역, 사용자 영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하나만 보시면 되지만은 IoT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흩어져 있고 연결성이 됐다는 얘기는 보안의 취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IoT 아직까지는 IoT 쪽 보안 쪽에는 뭐 적용할 때는 예산 때문에 좀 IoT 보안을 먼저 제일 제외를 하는 현실이었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최근에는 IoT 보안이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점점 트렌드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IoT 사이버 보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통신 중 보안의 이런 부분도 가정했지만은 고정된 패턴이라든가 고정된 암호키는 해커로부터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IoT 보안 주요 위협을 보게 되면 이런 자동차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악성 코드를 통해서 자동차 쪽을 좀 뭐라 그럴까
감염을 시켜서 전복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뭐 집에 가스 밸브를 열어버린다든가, 저 심박기를 통해서 그 연결된 부분에 심박기의 전류를 좀 더 세게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IoT 보안 위협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목숨과도 중요합니다. 사람 목숨과 같게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IoT 기기가 생명의 위협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금 정유사가 그 셧다운 될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 IoT 쪽에서는 단순히 시스템 하나만 전복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사회적으로도 모든 셧다운 될 수 있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미래테크놀로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량 기반의 OTP 기반으로 그 IoT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기기 인증과 사용자 인증, 그다음에 파일도 OTP까지 제공해서 위에 보면 A사의 IoT 플랫폼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어떤 회사의 제품의 IoT 제품에도 IoT 플랫폼에도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 제품은 저기 데이터들이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저희는 OTP가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데이터가 계속 바뀌면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은 뭐 사용자 인증, 기기 인증, 데이터 암복화를 제공하고요. 하드웨어 모듈,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 그 제품을 제공하고요. 현재 그 일군 건설사입니다. 그냥 일군 건설사의 수원 모 단지에 스마트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보안에 앱서부터 그러니까 단지 서버서부터 웹 월패드라고 하죠. 집안에 이제 월패드라고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으시죠. 그런 부분에 저희가 CQ NE-IoT를 적용해서 보안을 좀 강화한 그 사례를 갖고 있어서요. 앞으로 저희 그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제공을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